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블 인 헤븐과 당신의 노후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본 작가 가와이 간지의 소설 데블 인 헤븐에는 의문의 노인 사망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미래의 일본에서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서 막대한 복지 비용과 사회보험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면서 노인들을 카지노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그곳에서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의문의 추락사를 당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의문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쫓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설 박형서의 당신의 노후라는 소설도 노인을 위한 과도한 정부 지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하철 10칸 중 8칸이 노인 전용일 정도로 노인의 수는 많고 이를 부양해야 될 장년층의 수는 턱없이 적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들의 분노와 절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즘 청년 3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하고 있어. 청년들이 100만 원씩 벌면 너희 늙은이들에게 쪽쪽 빨려서 대략 50만 원씩 가져간단 말이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연금을 타는 노인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게 됩니다. 데블 인 헤븐과 당신의 노후, 이 두 소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노인 세대들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층은 연금 고갈에 분노하고 재정 부담에 직면한 정부가 노인들을 은밀히 살해한다는 공통된 줄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설 속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결코 그 무게가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될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은 성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50년 후에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노인 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과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청년들처럼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이 노인 부양에 쓰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미래 세대가 노인들의 이 복지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죠.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빚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될 당시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금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60년경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기금 고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해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은 그해 근로자들한테서 걷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적게, 덜 받게 됩니다. 과연 미래 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노인 세대를 부양하려 할지 의문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미래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혁을 해두지 않으면 소설 속 이야기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구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눠주겠다고 무책임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세금 부담 없고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지급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것을 최대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을 의식한 탓인지 더 내는 개혁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권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더 내는 방안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국민연금 자체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지죠.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금 운용 수익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금 운용을 국가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의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연금이 잘 저축이 돼서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지가 생기는 거죠. 이 연금 가입자들은 선택을 통해서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 언제든지 갈아타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정부가 독점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수익률 외에 다른 한눈을 파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보면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거나 혹은 여성 임원 비중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언을 했죠.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익률 제고가 아닌 사회복지사업,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에도 개입을 했죠. 이 문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후에 제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서두르고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 스스로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생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